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임입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정규분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산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정규분포가 수능에서 내신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고 가장 중요하고 그에 대한 연산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단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표준정규 분포를 배우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176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서 177페이지부터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막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막 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듣고 막 외우거나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요 정석 책과는 별도로 좀 전체를 보는 안목을 또 다시 키워주고자 하는 욕심에 먼저 설명을 하고요. 이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문항 중에 대부분은요.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확률. 그러니까 통계지만 사실은 확률이 가장 중요해요. 확률. 근데 어떤 확률이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반의 수학 점수가 우리 학교의 수학 점수가 평균이 50점이고 평균이 50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 예를 들면 n 괄호 열고 50,1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수학 점수의 분포가 평균이 50점이고 우리 학교 수학 점수가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내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70점이면 70점. 그럼 나는 전교 몇 등일까? 아직 등수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 점수는 내가 알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공개를 했어. 그러면 내가 수학 점수가 70점인데 과연 나는 전교에서 몇 등일까? 또는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일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딱 보는 순간 내 70점이네? 나 1등급이야. 1등급에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잘 모르겠지? 어쨌든 이거 구하고 싶은데 구하는 방법은요. 나보다 잘한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위 100분위가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전체 집단에서 90 몇 점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몇 등인지 알 수가 있고 몇 등급인지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현재 이 정규분포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서는 이 넓이가 얼마인지 이게 표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것이 이제 컴퓨터로 계산이 돼 있냐면요. 이 컴퓨터란 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말하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연산을 컴퓨터로 미리 쫙 다 해놓은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정석교재 제일 뒤에 부록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연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시켜서 현재 50점이나 70점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몇 점 몇 점이 되는지를 갖다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표를 보고 넓이를 찾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는요. 반드시 이 평균이 언제나 0입니다. 0. 그리고 이 떨어진 정도 표준 편차가 1입니다. 1.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산을 다 해놓은 거야. 이걸 보통 우리가 Z라는 기호로 표현하는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P 괄호 열고 확률 변수 내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확률, 비율,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 빗금친 부분. 그럼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바로 구하기는 힘들어. 왜냐면 이걸 구하는 표라든지 이걸 구하는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표준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연산해놨어. 그래서 요걸 보면은 내가 저 70점인 것을 환산했을 때 아마 50점은 환산하게 되면은 평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 모양이 지금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70점을 환산했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만 알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넓이가 바로 표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를 읽으시면은 내가 상위 몇 %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강점은 뭐냐면은 아니 선생님 그냥 이 자체를 표로 만들어 놓지 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수학 점수는 이렇게 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우리나라 전체의 키의 분포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평균이 뭐 170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지금 키가 180인데 그럼 나는 과연 대한민국의 상위 몇 %에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것 정규분포 표 따로 만들으셔야 되고 이것도 계산한 표 따로 만들고 뭐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분산만 달라지면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이걸 다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여기서 계산. 이것도 표준화시켜서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구하고 싶지만 이걸 전부 다 표준정규분포로 만들어갖고 여기서 연산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건 똑같아요. 어떤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CPU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CPU가 있는데 그 CPU가 중앙 처리 장치잖아.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버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이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카드가 있어. 비디오 카드가 있는 거 알고 있니? 모든 여러분이 보는 그래픽 관련된 내용은 다 비디오 카드가 있습니다. VGA라고 부르는. 뭐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뭐 패드에도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눈에 보이게 딱 꽂는 거고요. 다른 건 다 뭐 일체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비디오 관련된 3D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 3D 어떤 뭐 디지털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 비디오 관련된 내용들의 연산들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체는 연산하는 것이 뭐 어떤 그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연산을 해갖고 다시 여기를 쏴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뭐 수식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럼 수식 연산을 막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CPU에서 연산을 빠바바 해갖고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뭐가 있을까요? 뭐 프린터를 하고 싶어. 이 프린터 자체에서도 그 안에서 연산을 막 해야 돼. 뭐 그래서 컴퓨터 인쇄를 하면은 막 점을 막 찍고 그 점을 찍어가지고 뭐 만드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연산해갖고 뭘 하고 뭐 또 메모리 관련해갖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중앙에서 뭘 연산하고 각각 이렇게 쏴주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CPU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계도 뭐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야. 내가 이거 연산하고 싶은데 연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표준화시켜갖고 이거 연산이 이미 돼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결과로부터 제를 구하는 거고요. 이거 연산하고 싶어. 힘들어. 쏴줘서 이걸로 연산해서 뭐 이런 약간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뭐 몸무게가 해서 평균 70kg을 치면은 내가 지금 75가 돼 버렸어. 그래서 좀 빼고 싶어. 근데 뭐 그러면은 내가 상위 몇 %의 체중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구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한글로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평균이 50이니까 이 50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시키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왜냐면 평균. 모든 정규분포 평균을 시키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정규분포는 이제 저 70이라는 숫자를 표준화시키면 이건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구한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은 내가 표준화해서 구한 요 수치는 Z라고 부르거든요. 그 값이 Z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 수학 점수 70점을 표준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평균은 50이니까 빼고요. 나누기 표준 편차 10이니까 이걸 구하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70점은 표준화를 시키면 이 값이 Z가 2가 됩니다. 그럼 Z의 2에 해당하는 확률을 여러분이 표를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표를 미리 한번 끄집어내면 이런 게 있어요. P의 괄호 열고 Z가 0에서부터 2까지
해당하는 값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는 크게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수능이나 내신의 수학 문제로 보통 나오거든요. Z가 0에서부터 2까지 확률은 뭐 0.4772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0에서부터 2까지 모든 확률은요. 0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양에 해당하는 값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0.4772라는 게 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고 모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 절반이 0.5, 이 절반이 0.5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 0.5에서 0.4772를 뺀 값인 거야. 그래서 0.0228이 되고 이걸 100분위로 고치면은 나보다 수학 잘 본 사람이 2.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100분율은 상위 97.72%이기 때문에 상위 4%나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수학 점수 비록 70점이지만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1등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런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또는 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Z값, 스몰 Z값. 여기는 P 괄호 열고 0에서부터 대문자 Z값이 소문자 Z값 사이. 해서 이 값이 1.0, 뭐 2.0, 뭐 3.0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여기가 0.4772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스몰 Z 값이 2일 때, 그러니까 확률, 대문자 Z 값이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2까지에서의 확률은 0.4772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0.4772이므로 우리는 요 넓이가 0.4772이고 여기는 문제에서 0.5니까 나는 상위 97.72%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보다 잘 본 사람은 2.28%밖에 없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수학 점수를 표준화시키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서 표를 가지고 읽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나는 상위 몇 %인지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걸 구하고 나면은 뭐 100분위, 확률 이런 거 전부 다 구했습니다. 지금 했던 이 논리를 알면은요.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이 9단원이 끝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교재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준정규분포표는 뭐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숫자, 0하고 1이 가장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 n 0,1의 제곱을 표준정규분포표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Z축이라고 표현하는데 확률 변수 X랑 구별해가지고 이 각각을 갖다가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보통 얘기합니다. 스몰 Z는 숫자고요, 숫자.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요 공식으로 확률 변수 X를 Z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변환이 되는 이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잠깐 설명해 줄까요? 아니 왜 이 대문자 Z는 그렇게 되지? 자, 보세요.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이 대문자 Z가 얼마라고 평균이? 0이라고. 그 다음에 분산 대문자 Z가 뭐라고요? 요 값이 1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요 대문자 Z는 이걸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시그마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률 변수 x가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2의 괄호 열고 ax 더하기 b는 a2의 x 더하기 b인 것처럼 이 앞에 개수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상수항 쓰시면 되겠군요. 현재 지금 이게 x가 변수야. 나머지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그마분의 1의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방금 했던 소식에서.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2x가 뭡니까?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 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지만이 이렇게 z값을 x-m분의 시그마 m 나누기 시그마를 하셔야지만이 확률 변수 z에 대한 평균은 0이 되거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구하는 공式우리는 알고 있죠? v 괄호 ax 더하기 b는 a제곱 vx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셔야지만이, 자, 분산되고 있습니다. 분산 괄호 열고 시그마 x 마이너스 m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이게 지금 x 앞에 개수가 시그마 분이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vx가 되는 거야. 근데 vx가 뭡니까?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 값이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잡으셔야지만이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기 때문에 저런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증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표준정규 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일직선을 따라 포격을 할 때 이 포의 평균 탄착거리는 1200m이고 탄착거리 표준 편차는 40m이라고 한다. 탄착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게 문제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는 무조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군대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탄착거리, 좀 어려운 말이지. 그러니까 포교한다는 말은 이렇게 어떤 대포가 있어, 대포가. 뭐 대포가 이렇게 있어, 대포가 이렇게 바퀴가 있고 대포가 있을 때 이거를 뿅 쏘면은 대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 거리가 대포의 성능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요 길이가 이제 1200m이고 표준 편차가 40m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인 거야. 아, 대포가 날아가는 길이는 평균이 1200m 단위 생략. 그다음 표준 편차가 40이니까 분산은 40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이면 1260부터 1280까지 날아가는 비율을 몇 %인지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평균이 얼마라고? 1200이요, 1200.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1260부터 시작해서 1280까지 가는 요 비율이 궁금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균 1200이 날아가는데 1260부터 1280까지 날아가는 게 궁금한 거야. 이게 어떻게 구하느냐? 이 상태를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Z로 만들어 놓은 표가 여러분 교재 부록에 있는데, 뭐 실제로 부록에도 있고 시험 문제에는 부록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표가 나와요. 이 표를 보고 푸는 겁니다. 표를 보면은 0에서부터 Z가, 이 스몰 Z가 요 값이거든요. 0에서부터 1까지는 0.3413이에요, 확률이.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입니다, 확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은 나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스몰 Z가 되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요, 무조건 평균 0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하시면 되느냐? 1260과 1280을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Z가 얼마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260을 평균 1200으로 빼시고 나누기 요 식의 표준 편차가 문제 40이니까 40으로 나눕니다. 60 나누기 40하는 값이 1.5입니다. 1.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280은요. 1280 마이너스 1200을 나누기 40을 하시면 요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값이 Z가 1.5에서 2라고 하는 값 사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 뒤에 부록의 표에 1.5부터 2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떤 꼴이냐면 P 괄호 열고 0에서부터 Z값이 어떤 Z값, 그러니까 한번 0에서부터 얼마까지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1.5부터 2는 못 구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0에서부터 2까지를 구한 다음에 0에서부터 1.5까지를 빼면은 1.5부터 2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2인 걸 구한 다음에 또 P 괄호 열고 0에서부터 이 Z값이 1.5인 걸 구해서 여기서 이걸 갖다가 빼고 나면은 1.5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부록표를 보셔도 되고요. 뭐 아까 0에서 2까지 0.47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477이.
0.4772. 그래서 0.4772. 그 다음에 요것도 표를 보면은 0.4332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외워질 겁니다. 로그 3이 0.4771이잖아. 로그 3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이건 사실 근사값이야. 이게 딱 참값이 아닙니다. 빼고 나면 값은 0.044가 나와서 정답은 4.4%라고 쓸 수가 있죠. 100분위는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4.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익혀놓으셔야 돼요. 자, 9-4번. 요거 이제 2011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변형해 놓은 그런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확률하고 통합형으로 나오면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밑에 유제가 나와 있잖아요. 필수제 말에. 요게 이제 2011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물론 살짝 숫자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문제냐? 문제 읽어볼게요. 굉장히, 그러니까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긴 문장을 보면서 무슨 개념, 무슨 단원,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보면서 아 이거 통계 문제고 통계 무슨 문제구나 무슨 문제구나. 자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인 거예요. n 괄호 열고 65,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몸무게가 70kg 이상인 학생 중에서 15%, 70kg 미만 중에서 5%가 몸무게 감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몸무게가 70인데 그 이상인 사람은 15%가 감량을 원하고 그 이하는 5%가 감량을 원하는 거야, 지금. 그럼 질문이 뭐냐?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몸무게의 감량을 원하는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몸무게가 70kg 이상의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이거 딱 보는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잘 보면 특정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개념이에요. 무슨 단원에서?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 이 마지막 질문이 확률이야, 확률. 통계가 아닙니다.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인데 그냥 확률이 아니라 잘 봐. 내가 한 명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럼 감량 중에서 70kg 이상이 있고 이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 뽑힌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이 사람이 70kg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기 문제입니다. 표로 잠깐 표시죠. 표로 보세요. 그러면 70kg 이상도 있고요. 70kg 이하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이 중에 한 명이 뽑힌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70kg 이상이었을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이거는 조건방을 피했으면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내가 임의로 한 명 뽑았더니 이 중에 뽑힌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얘의 확률. 뭐하고 다르냐면요. 내가 임의로 한 명 뽑았는데 70kg 이상이면서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 뽑힐 확률하고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임의로 한 명 뽑았더니 일단 감량을 원해.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 70kg 이상인 거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65, 10의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구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70kg 이상인 사람의 확률 분포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평균이 65이고요. 나는 70kg이 있으면 나는 70kg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처음에는 아까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 안 그리고 볼게요. 65를 표준화시키면 무조건 얼마입니까? 왜냐면 이거는 x야. 근데 이걸 z로 만드시면은 얘가 무조건 0인 건 맞습니까? 평균이니까. 70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공식. x-m 나누기 표준편차. 근데 m이 65고요. 표준편차가 문제에서 10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편차분의 x-m 하면 값은 10분의 5니까 0.5가 됩니다. 0.5예요. 표준화시키면은 0.5.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 0.5보다 클
Z값이 0.5보다 큰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셔야 하는데 문제가 Z가 0에서부터 0.5까지가 0.2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률이 0.2야. 그러니까 Z가 0에서부터 0.5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0.2니까 문제에서 이 부분이 0.2라는 뜻인 거죠. 여기는요 0.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0.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70kg 이상인 사람이 30%, 0.3. 70kg 이하인 사람이 0.7이라는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표로 표현하면 이 말인 거야. 70kg 이상인 사람은 0.3의 비율이야. 70kg 이하는요 0.7의 비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kg 이상인 사람은 15%가 감량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량을 원하는 사람 비율은 0.3 중에서 0.15만큼이 감량을 원하는 거야. 70kg 이하인 사람에서 뭐 몸무게가 하니까 되게 쌤도 마음 한켠에 찔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 어쨌든 쌤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데 감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 0.7 이 중에는 0.05가 감량을 원하기 때문에 0.7 곱하기 0.0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질문이 뭡니까? 내가 임의로 뽑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속한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70% 이상의 확률로 물어보는 거니까 뭐 사실 조건부 확률을 설명하면은 이 감량을 원한다는 사건이 A라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70kg 이상인 사건이 B 사건이라고 하면은 실제 문제는 P 괄호 열고 B바 A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구하는 과정은 P A분의 P A 교집합 P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 PA는 뭐냐면은 이 노란색 전체 더하는 거. PB는 P A 교집합 B는 뭡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0.3 곱하기 0.15 플러스 0.7 곱하기 0.05 분의 0.3 곱하기 0.15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딱 보세요. 질문이 임의로 한번 뽑았더니 얘 아니면 얘가 뽑혔대요. 그 중에서 이것일 확률. 그러면 이것 더하기 이것분의 이걸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사람 숫자여도 돼요. A명, B명, C명, D명 해가지고 내가 임의로 한 명 뽑았더니 A 플러스 B 중에 한 명이었어. 그 중에서 A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분자물 0.05 나누시면 나누 없어지고 없어지면 3이 되고 없어지면 3이 됩니다. 분자물 10을 곱하게 되면 9 더하기 7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6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문항이 여러분 교재 유지에 있으니까 이런 거 풀어보면서 이제 다지기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이나 문제를 분석하는 걸 배우신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통계 파트는 읽는 연습, 흔히 말하는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독해가 뭐 수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 말하는 뭐 화자의 의도 이런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고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고 뭐랑 구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연습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9-5번 어느 시험의 성적이 정규 분포 70,12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답하십시오. 단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P, Z가 0에서부터 0.84일 때까지 나와 있고요. 또 0에서부터 1.67 때까지 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 50점인 사람은 하위 약 몇 %에 있습니까? 자,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정규분포 70,12제곱을 따르니까 얘가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중에서 50점인 사람이 있나 봐. 이 사람은 하위 몇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50점을 표준화 시켜야죠. 50점을 70점 표준화시키면 이 값은 0이고요. 얘를 표준화시키면은 50-70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2를 구합니다.
구하면 12분의 마이너스 20입니다. 되겠습니까? 분자분모를 4로 나누기 쉬우면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마이너스 1.6666 이런 값인가요? 네, 그래서 근사에서 이 값은 마이너스 1.67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1.67부터 0까지 해당하는 Z값을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0에서부터 1.67까지 해당하는 요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X지만 Z로 만들면 얘가 0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1.67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Z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걸 Z로 환산했을 때 요 Z값이 1.67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방금 0.4525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규분포가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표준정규 분포도 좌우 대칭이니까 이 넓이 역시 마이너스 1.67부터 0까지 넓이 역시 0.4525가 되는 거지요. 그럼 질문이 하위 몇 퍼센트냐? 밑에서 세면은 몇 등이냐? 상위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이거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0.5에서 0.452를 빼면은 0.047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100분위로 표현하면은 하위 4.75%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수험생 300명 중에서 60등 안에 들려면은 몇 점 받아야 됩니까? 단점수 자연수입니다. 바로 질문. 300명 중에서 150등 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150등 하려면. 딱 반절이잖아. 그러면 70점 받으면 딱 150등이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60등 이상이 들어야 돼. 60등. 그러면 60등 안에 들려면은 비율로 치면은 300명 중에서 60을 구하게 되면 이걸 계산하면은 6, 5, 30이니까 5분의 1이야. 100분율로 말하면은 내가 0.2야, 0.2. 0.2.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좋아요. 자, 이거 복잡하니까 지우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가 있고, 이제 원래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 또 그리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한 방에 구하겠습니다. 자, 이게 평균이 방금 얼마였어요? 평균이 70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은 내가 300명 중에 60등이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이 20%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상위 80%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게 값이 무한히 촘촘하기 때문에 경계면이 포함되냐 안 되냐는 상관없어요. 등호의 성립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야. 0에서부터 10까지의 모든 실수야. 근데 내가 8이야. 그러면은 8보다 큰 숫자의 비율은 20%지, 20%. 8 이상인 것의 비율도 20%야. 8이 포함되건 안 포함되건 이게 무한히 많기 때문에 전체 답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0.2가 됐는데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표를 보면 항상 0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Z가 0이고 Z가 0. Z가 0인 것부터 Z가 얼마일 때까지 이 값이 0.3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있죠. Z가 0부터 0.84일 때까지가 0.3이기 때문에 이 Z가 0.84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 0.3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몇 점 받아야 하는지는 요거를 표준화시킬 때 Z가 0.84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네모 점수에다가 평균 70을 빼고요. 나누기 12를 하시면 표준편 10이니까 시그마가 10이니까 x-m 나누기 12 하면은 요 값이 0.84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딱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구하는 과정은요. 네모는 뭐 넘기면은 0.84 곱하기 12 더하기 70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값은 자연수라는 거니까 요거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요거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연수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구해보니까 0.84 곱하기 11을 구하면 좀 번거롭습니까? 0.84가 얼마지? 0.84가 12 곱하기 7인가요? 네, 거기다가 곱하기 0.01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12 곱하기 18사니까. 12 곱하기 7 곱하기 0.1 곱하기 12 하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잖아. 곱하기 7. 뭐 어차피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74, 28, 74, 28, 28, 28, 그다음에 7 하니까 8, 0, 0, 1 해서 10.08. 그러니까 이 학생들 이렇게 보면 80.08이 되는 겁니다. 요거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얼마 받으면 상위 30등, 60등 안에 들 수 있습니까? 81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최소한 81점 받으면. 그러니까 80점 받으면 안 돼. 81점 받으면 오케이. 82점도 오케이. 다 오케이. 정답은 81.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실제 유용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반이 아직 내가 몇 등이 전교등수 안 나왔어. 근데 내가 내 수학 점수는 알아. 내가 시험 봤으니까. 또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전체의 수학 점수 평균하고 우리 학교 전체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공개를 해주면 물론 이제 근사가 필요하죠. 우리 학교의 전체 수학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그 가정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우리 학교로만 두면은 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내가 몇 등인지 바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하면은 수험생들이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이나 우리 학교만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러잖아요.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럴 수 있어. 아, 우리 학교 양극화됐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조금 많고요. 중간이 없고요. 또 수포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건 정규분포 공식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뭐 근사적으로 대부분 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하는 요 마지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내용은 뭐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걸 막 증명하거나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라는 것은 n이 충분히 크면은 이항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와 똑같아집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학 과정에서. 이건 사실 이항분포만 그런 게 아닙니다. n이 충분히 크면 뒤에 가가지고 뭐 표본 평균의 분포, 이 다음 단원에 배웁니다. 11단원에서 표본 평균 10단원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게 정규분포이건 모집단이 뭐 정규분포이건 아니건 뭐 정규분포가 따르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항분포, 이 낱개 하나하나가 이항분포가 되면은 이게 정규분포가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근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증명 고등학교 하지는 않고요. 그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동전을 던져. 동전을 던지면 n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요. n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몇 개 나올 것이냐 라고 하면은 0개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가능하죠. 전부 뒷면일 수도 있고요. 전부 앞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르지요. 따른다는 것부터 x라 씁니다. 이항분포 개수는 총 n개 던지고요. 하나의 확률은 2분의 1을 따르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n이 충분히 크면은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인 거야. 정규분포 뭘 따르겠습니까? 요 이항분포의 평균. n개에 대해서 확률이 2분의 1이면은 평균은 np인 거 알고 있습니까? 2분의 n. 분산은 npq인 거 알고 있습니까? 4분의 n. 자, 이걸 따른다는 게 지금 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입니다. np, npq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요걸 통한 우리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통해서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항분포는요, 평균 np나 분산 npq는 구하기가 쉽지만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보세요. 동전을 n번 던졌어. 그랬을 때 앞면이 10번에서 20번 사이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10번 나올 확률은
n 컨비네이션 10의 2분의 1의 10제곱에 2분의 1의 n-10제곱이 됩니다. 11번 나올 확률은요. n 컨비네이션 11의 2분의 1의 11제곱 2분의 1의 n-11제곱인데 다행인 건 이게 그나마 2분의 1의 n제곱에서 그나마 쉬운데 n 컨비네이션 11 같은 거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더하기 점점 중에서 이게 n 컨비네이션 20에 또 2분의 1의 n제곱에서 이걸 싹 더하는 게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10번부터 20번 사이 나올 확률입니다. 뭐 선생님 n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n 동전을 100번 던져 쳐보세요. 동전 100번 던지면은 n 컨비네이션 10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n 컨비네이션 10 어떻게 구해요? 100 곱하기 99, 98, 97, 96, 95, 94, 93, 92, 91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팩토리얼 19, 8, 7, 6 해서 구하는데 이거 하나 구하는데 하루 내내 걸립니다. 근데 이걸 싹 더해.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넓이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구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잠깐 할게요. 진짜 그러면 왜 이게 근사를 할 수가 있느냐. 사실 그 증명은 고등과정이 아니야.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만 줄게요. 동전을 던져. 이게 n, 2분의 1이야. n이 만약에 1인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전을 던질 때 확률을 선생님이 점으로 찍어볼게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이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동전을 한 개 던지면 앞면이 0개 나오거나 1개 나오는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확률이 얼마냐면은 0개 나올 확률도 2분의 1, 1개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n이 만약에 2가 되면 앞면은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0개 나올 확률은 둘 다 뒷면이니까 4분의 1이고요. 1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2개 나올 확률은 다시 4분의 1입니다.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번에는 n이 3이 되면은 동전의 앞면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0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여기는 8분의 3. 여기는 8분의 3. 다시 또 8분의 1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n을 계속해서 키우면 이걸 사실 손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뭐 컴퓨터로 구해도 되고 하면 이 값이 이렇게 되는 이게 n의 개수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정규 분포의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n이 그래서 n이 막 엄청 키워가지고 n이 뭐 한 100 정도 되면은 동전이 0, 1, 2, 점점점에서 99, 100 하면 점을 찍잖아요. 그 점을 막 찍으면은 그 점이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에 있는 점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뭘 기억하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정규 분포 연산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1차 알아야 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이항 분포가 나오는데 특히나 뭐 구하는 문제, 확률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항 분포는 확률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숫자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그 정규 분포의 근사를 통해서 이항 분포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선생님 이항 분포 평균 분산 물어보는 건요. 그냥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항 분포는 확률이 어려우니까 이항 분포 확률. 정규 분포는 오히려 평균 분산은 대칭성을 확인해서 구하지는 않고 확률 구하는 게 쉬우니까 정규 분포를 통해서 이항 분포 확률을 구한다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18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파트 연습 문제 진짜 많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진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같이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 통계 부분 마무리하시고 사실 이제 뒤에 10단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11단원은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번외편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10단원까지 하면은 이 확률과 통계도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